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12월 1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12년이라는 얘기를 드리기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2012년이 벌써 다 갔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자, 이제 12월 달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절기 경마라고 합니다. 겨울철 경마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특징이 뭡니까? 배당이 터진다. 그 다음에 이변이 발생을 한다. 이변으로 인한 배당이 터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즉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 정책적인 원인, 제가 얘기를 드렸죠. 1년에 우리나라 그 평균 배당이 한 24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평균 배당을 맞춰야 되잖아요. 평균 배당이 내려가는 건 없어. 거의다가 올라가는 추세죠. 그러니까 경마라는 것을 레저로 즐기려면 경마의 배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선진경만 되게 배당이 올라갑니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석에 의한 것보다는 어떤 이 경마 자체를 레저로 승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과 정책적인 요인이 일치가 됐을 때 이 겨울철 경마는 배당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필의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다적중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다적중. 하지만 겨울 경마는 배당이 터지니까 중고배당 체제로 바꾸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마라는 걸 얘기할 때 환수의 놀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환수의 놀이라는 건 뭐야? 환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주식도 경마의 환수에 못 따라와요. 바카라 이런 것도 못 따라와. 오직 경마가 환수가 가장 높아. 그래서 환수의 놀이라는 경마가 이 겨울철 경마엔 중고배당 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환수 싸움을 해야지 적중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타도 12월달 동절기 경마를 맞이해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아무래도 중고배당 체제로 해서 배당을 노리는 그런 예상 패러다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다. 요거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지난주에 좀 참패를 했는데 12월 이제 본격적인 중고배당 체제로 간다면 예전에 리빙TV 시절에도 보병마 아저씨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중고배당 하면 옛날엔 강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체제로 다시 돌입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마 그 예상 자체가 좀 바뀌었다. 그리고 아울러 요즘 어떤 전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콜뛰기라는 거 있잖아요. 한 콜당 4,800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콜뛰기라고 우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요금제는 아니에요. 저는 30초당 500원짜리 요금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이한 요금제인데 제가 예상이 좀 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좋은 건 배워야 되잖아요. 딴 전문가들이 2분 한다고 그러는데 2분 다 넘고요. 2분은 말이 안 되고 3분 이내로 줄이겠다. 음성 시간을.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딴 사람들이 다 4,800원 받는데 나 혼자만 이런 거 고집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그 다음에 3분 이내로 짧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든 시점에는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세상이 좋아지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렸으니까 저를 또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돈 잘 버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음성 시간을 늘리는 건 좀 그렇고 이제 이 요금제를 좀 바꾸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내년도까지는 계속 이 요금제를 그대로 고집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음성 시간을 3분 이내로 줄이는 것까지 다 나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저 역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도 여러분들 힘드시다면 저 역시도 그런 데에 날 착안해서 움직이겠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월 월초 경마인데요. 출조수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겨울철 경마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배당이 터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고배당 체제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돌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갈 길이 바빠요. 오늘 그냥 갈 길이 너무 바쁘니까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자, 토요지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자, 토요지 1경주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근히 어렵다. 자, 이 편성 자체. 하지만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한번 돌파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전개상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없어요. 전형적인 선행마도 없고요. 그렇다고 뚝심이 우수한 마필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도 한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먼저 1번 한울문입니다. 1번 한울문. 능력상으로는 되는 마필이에요. 능력상으로는 되는 마필이에요. 편성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능력상으로는 됩니다. 근데 한울문에 지금 현재 정평수가 탔어. 그리고 자기 집 말인 2번 등태산에는 고성이가 타고 있습니다. 고성이가. 이 얘기는 뭐냐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형제마박이니까 들어오는 놈이 장땡이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정면 승부를 띄운다는 것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동반 입상하면 배당이죠. 동반 입상하면 배당. 그러니까 이 체제를 고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한울문도 2번 편성에서 꾸준하게 근간의 선행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번 편성에서 뭐 밀리는 선행력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1번 한울문도 이 편성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입상 꼬집이 가능하다. 2번 등태산은 기복이 좀 심해. 기복이 좀 심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가장 우수. 가장 우수하다. 그러니까 2번 등태산도 약편성 만나 호기 맞이하고 빠른 말 없는 편성이라면 2번 등태산도 되는 마필이다. 자, 2번 등태산도 배팅권에 가져간다. 그러면 이 두 놈이 입상을 하는 게 그나마도 배당이 나오는 경주고 이번 경주시 배팅권의 축으로는 누굴 가져갈 거냐? 4번 동방무패입니다.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냈어. 계속 오다가 살짝 지난번 경주 때 조정을 거쳤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올라오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걸음의 신장세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이놈은 어느 정도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입상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다 갖추고 있고 취임력이 가장 우수.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뚝심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거리 1300을 맞이해서 가장 그래도 그런 게 가장 근접했다. 그렇다면 4번 동방무패는 뭐예요? 축이다. 축마다. 나머지 안 돼. 자, 그러면 4번, 2번 단통에 1 놓고 2, 4 해가지고 1번, 2번 이 바꿔이 들어오는 게 그나마도 배당이다. 1경주는 딱 3마리 갖고 때려보자. 자, 뭐 어렵긴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요. 3마리 갖고 하면 돼요. 그래서 뭐 3마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총력전이니까. 자, 약한 편성 만났으니까 뭐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면 뭐 결국엔 이쪽 판때기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돼요. 자, 여러분도 지겹고 강타도 뒤에서 지금 빨리 끝내라고 기다리는 위원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자, 7번 강교비상입니다. 7번 강교비상. 일단 선행은 뭐 5번 대하무성이라든지 10번 천지신화라든지 이런 놈들이 가겠지만 7번 강교비상도 만만치 않은 선행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7번 강교비상이 이미 데뷔전 시 선행을 나서서 1순을 하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508kg대에 거세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성에선 뭐 7번 강교비상은 선행마가 아니에요. 선행마가 아니다. 선행마가 아닌데 지난번 데뷔전 때는 느리고 약한 편성 만나서 선행으로 한 바퀴를 돌았지만 이번엔 선입전개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 2점까지도 갖고 있는 마필이라 7번 강교비상은 배팅의 축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7번 강교비상 배팅의 축마다. 뭐 이런 거 뭐 조개와 팔팔 날든 안 날든 뭐 이 편성에서 뭐 이건 항상 얘기를 하지만 나올만 하니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승을 차지하고 싶죠. 우승의 자리는 항상 좁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2번 천북미상이란 마필인데 요건 조심하셔야겠네. 2번 천북미상. 얘가 안 팔리면 배당으로 보고 싶어요. 2번 천북미상은 안 팔리면 배당으로 보고 싶다. 왜? 제가 보기에는 이 편성에서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2번 천북미상은. 왜? 선행력과 취입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번 천북미상은 이 편성에선 2변 연출 가능하다. 그러니까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3번 알라딘입니다. 떡봉이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한번 입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김석봉 기수. 이 마필은 이 근간 3번의 경주가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안정은 갖고 있지만 특징적인 요소가 없지만 요 마필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직지점 경주 시에는 취입력을 보여줬고요. 지난번 경주 시에는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줬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필이 뭐 6군 마필은 아니지만요. 이 5군에서도 완벽하게 성장한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군 기본마 편성에서 3번 알라딘이라는 마필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그러면 이번에는 취입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상 입상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알라딘도 당일날 김석봉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덜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경주 시 충분히 2변 연출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 마필 꼭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10번 천지신화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요,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보고 싶고 1300과 12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풍부하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 안정적인 전력이고 최고맨이 탔으니까 이 편성에서 뭐 안 갈 일은 없고요. 문제는 공백이야, 공백. 공백이 문제야. 이 마필이 지금 현재 몇 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1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15주에 대한 공백. 이게 이제 컨디션이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마필인데 능력은 됩니다. 10번 천지신화까지는 봐줄 수 있는 마필. 자, 고로 이번 경기는 7번, 10번 쪽으로 승부를 하든지 여기에 7 넣고 2번, 3번 정도를 받치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이제 11번 필드러너도 어느 정도 되는 마필인데 요 마필까지도 관심은 가져보실 수 있다. 11번 필드러너. 자, 요 마필까지는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견진 시에는 뭐, 요 정도 마필들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지, 나머지 마필들을 가져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0번 천지신화가 키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백에 따른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요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현장에서 요런 마필들,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의 현장 상태를 꼭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3경주. 요 경주도 이제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번 더블 샤이닝이라는 마필입니다. 더블 샤이닝. 이게 축이죠? 예, 축마, 강축. 여기에 후착 찾기. 자, 뭐 워낙에 군기 일합격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뭐 2번 더블 샤이닝은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개상으로도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선행 갈 수 있고요. 게이트도 2점을 갖고 있고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2번 예, 더블 샤이닝은 배팅의 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후창마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후창마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 먼저 8번. 행운번쩍이란 마필입니다. 자, 일단 데뷔전 때와 이전째를 맞이해서 양호한 선행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얘가 선행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가장 우수해. 그러면 앞에서 끌어. 그러면 당연히 얘 능력 우수마가 선행을 끌면 당연히 여기에 붙일 수 있는 입상 가능만 뭘 해야 돼? 선임만 해야지. 취임마가 되겠어요? 얘가 선행을 끄는데 능력이 가장 우수하는데 얘가 선행을 가는데 취임마가 되겠냐고. 선입형 마필. 기본 순발력이 없는 놈들은 후차권 진입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번 행운번쩍은 이 편성에서 직전 이전째 선취입력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림. 그러니까 선취입 동반 상승. 그러면 이 얘기 뭐예요?
파워감 보강, 그러니까 8번 행운부 쪽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 무조건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 6번 통크나이입니다. 기복이 심하네요. 6번 통크나이. 일단 기복이 심해. 그러니까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주 때 초반 선행력도 하강을 하고 종반 탄력도 느슨하게 끌어내면서 좀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에요. 자, 하지만 기본적인 사이즈상으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다. 그렇다면 6번 통코나이도 선입 전개 능력에 부합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신마가 하나 포진을 하고 있는데 22조 아르고 프린스라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상으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인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을 세게 볼 수 있느냐, 이 편성에서 과연 세게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 마필 자체의 능력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5번 아르고 프린스 근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근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마필들이 입상 가능성을 높게 맞을 수가 없으니까 이 5번 아르고 프린스 정도만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편성은요 2번 8번이 단통이고요. 28 단통 단방 여기에다 이제 2를 놓고 6번 5번 정도의 이변 가능성 토요일 3경주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락을 하고요. 자, 이제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 자,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입니다. 제주경마 강타의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 이번 주 토요교차의 그 제주경마 있잖아요. 이 제주교차는 토요경마의 제주교차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 경주가 다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게, 그러니까 제주경마도 오늘 토요교차는 터진다. 그리고 이변 연출이 많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차 1경주,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제주경마 승부처인데요. 이번 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처를 던져가지고 여기서 한번 상황승부를 1차적인 상황승부를 한번 연출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제주교차 1경주 오늘 제주교차 경마가 다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1경주에서 멋진 중배당 단통으로 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중고배당 체제로 예상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주경마도 적중을 중급 고배당으로 하면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강타에게 제주경마 승부처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입니다. 오늘은 전부 풀어드리죠.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신마들도 다소 포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자 먼저 이 남산축제입니다. 자 주행검사시 양호하게 출발을 하는데 밀어내며 선입전개를 하고 직선의 접으로 꾹 잡고 마필 가는 데로만 유도하다 종반 채찍을 때리자 발걸음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주행검사를 통과했는데 마치가 왜소합니다. 하지만 순발력 근성 스피드 겸비했고 주폭이나 모든 측면에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7번 남산축제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될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문제인데, 나머지 신마들 중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마필들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안 됩니다. 이 신마 중에서는 7번이 남산축제 정도만 신마 중에서는 이변이 가능하다. 신마 중에서는 남산축제만 일단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될 수 있는 말을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자 먼저 이번 경주시 꼭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1번 천상영웅입니다. 1번 천상영웅 그나마도 데뷔전 경험이 있는 마필로서 데뷔전 시 양호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종반 뚝심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 마필이 거의 충막감의 마필로 인정을 하셔도 되는 마필이에요. 1번 천상영웅은 이번 편성에서 뭐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자, 여기서 이제 후차기 문제인데,
3번 오썸 워리어라는 마필. 자, 일단 2번 크리너 캠프라는 마필이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일술할 수 있겠느냐. 지난번 경주 때 모습으로 봤을 땐 종반 뚝심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2번 크리너 캠프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이 마필 자체가 이 지구력이 부족해. 아직까지는 지구력이 부족하지만 선행을 나선다면 끝까지 버팅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3번 오썸 워리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두 마필을 비교해 봤을 때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무래도 이 3번 오썸 워리어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을 봤을 땐 이 3번 오썸 워리어 쪽이 그나마도 지난번 경주 때 발주 고착을 보여줬지만 스타트만 제대로만 받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3번 오썸 워리어가 조금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1번 천봉기사가 배팅의 축이고요. 차라리 7번 남산축제로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1번 7번으로 때리고 여기에 1 놓고 2번 3번인데 환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1번 3번만 맞히는 전략으로 임해볼 수 있는 경주. 1번 천상영웅은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제 4경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전수가 적으니까요. 큰 이변보다는 뭐 안정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주경마가 상당히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더 살펴보죠. 2번 극찬사입니다. 일단 능력상으로 보면 얘가 대가리야. 금강경주시 점진적인 경지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의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개 2점까지도 고르게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라 2번 극찬사는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극찬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자, 3번 항해명산입니다. 69kg의 가부정을 달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에도 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예, 이 능력이야 당연히 우수한데 가부증이 문제죠. 가부증 69kg 가부증. 그러니까 이 가부증을 갖고 극복할 수 있느냐인데 실질적으로 추임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 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직전 경주시 워낙에 이제 부진을 했고 그 이전 경주시에 두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안독소 기수가 기승을 해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번 경주시에 또 한 번 69kg를 달았다는 점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어찌됐든 강하게 읽어주기에도 뭐하고 약하게 읽어주기에도 뭐하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항상 받치기 정도의 인정마지 얘를 충만한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4번 한주보물입니다.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능력상으로는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전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고 5번 시무상은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6번도 안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서 7번 동대문의 꿈입니다. 자,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김용섭 기수가 많이 기승을 했었는데 요 근래에는 거의 김일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지난번 교육시 깜짝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직전 입상 자체가 경조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입상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7번 동대문의 꾸는 직전 조정했다는 경조력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 얘는 무조건 가져간다. 무조건 가져간다. 왜? 배당의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7번 동대문의 꾸는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게요. 7번 동대문의 꾼도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 한주 부문도 조금 되긴 되는 마필인데 능력상으로는 좀 2%가 좀 부족하고 최고 능력 측면에서 딸리는 마필이고, 그나마도 8번 백록현주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추임력은 상당히 우수합니다만 강하게 읽어주기엔 조금 2%가 부족한 느낌도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딱 3마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요, 이 편성은 그냥 이렇게 3마리만 가져갈 생각이에요. 자, 2번, 7번이 단톡입니다. 얘는 능력마라고 그랬죠. 여기선 충막감입니다. 능력마가 전개대 2점 갖고 있고, 그러니까 2번 극찬사는 무조건 가져가고 2번, 7번 쪽으로 가져가고 여기에 3번 항해명산이 가부중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추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막판에 날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3 넣고 2, 7 정도만 받치는 전략.
자, 요 세 마리만 가져가고 나머지 마필들은 안 보고 싶습니다. 자, 다들 2%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 안 보고 요 세 마리만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이 5번 웰리사라는 마필이 있어요. 웰리사. 이 마필이 그래도 가장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만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웰리사는 읽어주고 나머지 신마들의 전력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뭐 신마들이 전력이 그렇게 아주 세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예. 붉은 기상 같은 마필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2%가 좀 부족해 보이고 이제 문제의 마필이 15조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정상 파티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가져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번 정상 파티.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주행검사 모습을 보니까 목이 들리면서 덩텅거리며 무디게 출발을 하면서 최하악견에서 경주 전개를 합니다. 4코너를 크게 선회를 하며 직선에 접어들어 마필 가는 데로만 유도하며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통과를 했는데 잠재력도 상당히 우수해 보이고 주행 자세도 안정되고 있다. 그러면 이 마필의 단점이 뭐예요? 발주가 문제인 마필이잖아요. 이 마필은 지금 질풍여걸 같은 마필, 그 다음에 뭐 태양시기 같은 마필, 이런 마필과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데 뭐 혈통은 아주 우수한 마필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우수해 보입니다. 이 신마인 2번 정상 파티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킬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번 윌리사라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데뷔전째 선취인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선취인력 겸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전개에 상관없이 능력상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5번 윌리사는 배팅권에 거의 충만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자, 일단 4번 럭키디비아라는 마필입니다. 자, 마필의 능력 자체는 상당히 양호하죠. 4번 럭키디바. 자,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고 보고 싶고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이고 앞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편성에서 박태종 기술하면 충분히 이 마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1번 신흥으뜸입니다. 신흥으뜸.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신흥으뜸이 조금 난데 실질적으로 이번 견시 걸음의 변화는 4번 럭키디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성은 5번 웰리사가 일단 배팅권에 거의 충만감의 마필인데 여기선 4번 럭키디바 쪽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네요. 4번 럭키디바가 뭔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여기에 5 놓고 1번, 2번 이 정도로 받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환수가 안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일 배당판을 보고서 넣었다 뺐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는 웰리사는 배팅에 거의 충만감으로 읽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제주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물을 먹은 놈이 있어요. 물을 완전히 제대로 먹어가지고, 요거 다음에 한번 나오면 너 딱 걸렸어. 한번 제대로 때려가지고 한번 상황을 한번 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마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병마중 지난번에 물을 먹은 놈이 있고, 복병마 플러스 실질적인 능력마. 요렇게 때려가지고, 능력마 때려가지고, 이거를 중배당 단통으로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제주교차 4경주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 한번 승부수를 던집니다.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
제대로 한번 때려보자. 완벽하게 여기서 한번 상황을 내보자.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4경주에 한번 멋진 승부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나마도 붙어볼 수 있는 경주들이에요. 이게 하이라이트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일단 등짝 자체가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고 후차권도 능력이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숨어있는 보병권 전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등짝 무시 그 다음에 보여준 전력보다 이번에 보여줄 전력, 이번 경시 보여줄 잠재력, 숨어있는 잠재력, 이 보병마, 요것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등짝 무시, 능력 충마가 버티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여줄, 이번 경시 보여준이 아니라 보여줄 잠재력의 보병마를 단통으로 때려서 중배당으로 토요제 6경주 여러분들을 한번 멋지게 깜짝 놀라게 강타가 한번 제대로 된 단통으로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6경주 한번 많은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제가 이 송장마 경주 내지는 신마 경주에서는 강타가 가장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경주마의 성장, 경주력의 성장 추이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만큼 나왔다 하면 강타가 맞히는데 이번 경주 역시도 중배당이 가능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 토요제 7경주도 조용한 승부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조용한 중배당 승부처로 한번 깔끔하게 때려가지고 토요제 7경주에서도 배팅 자금을 한번 제대로 마련을 해보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4경주, 제주교차 4경주, 그 다음에 토요제 6경주, 여기에 토요제 7경주, 요 3개 경주를 묶어서 오전장 승부 타이밍으로 가져갑니다. 오전장 승부 타이밍으로 가져가서 여기서 한번 승부전을 1차적으로 던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8경주. 자, 이번 경주는 일단 6번 그랜드키라는 마필입니다. 편성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좀 허접한 편성이에요. 조금 허접한 편성이기 때문에 은근히 어느 마필도 뭐 안 된다 된다를 논하기 이전에 다들 한번 들이대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이변 연출이 가능한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습니다. 종반 뚝심형 마필도 없습니다. 기복형 마필들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큰 소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추임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인데 1번 큰 소망도 약편성 만나 호기를 맞이해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다. 자,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요. 자, 여기에 3번 유로킹입니다. 3번 유로킹. 이 마필도 편성상으로 봤을 땐 계속적으로 그간의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다가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면 이번 경시에는 이제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종반 탄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나마도 느린 편성 만나서 전개 2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유로킹 역시도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건데 뭐 신마들의 전력도 그렇게 센 마필들이 없고요. 자, 그렇다면 그 외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가져갈 수 있는 마필 5번 산하계별이 과연 어떻게 뛸지가 관건인데 5번 산하계별 요 마필도 금강경주에서 걸음의 변화를 모색 중인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여준 전력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체가 조금 작지만 계속적으로 체중이 늘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점도 충분히 좋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5번 산하계별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6번 그랜드키입니다.
자, 그나마도 능력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된 선취입력을 겸비하고 있고, 선취입력 겸비. 그 다음에 능력상 가장 우수기 때문에 이 6번 그랜드키는 이 편성에선 그래도 충마감으로 읽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상대적인 충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좀 약하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편성은 3번 쪽에 단통 때리고 1 넣고 3, 6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경주. 그러니까 토요제 8경주도 출주수가 적고 기복형 마필들 아주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형군에선 기복형 마필 간의 일전이라서 딱 3마리로 압축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입니다. 이 편성은요,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준메인 승부처. 제가 보는 경주 시에 오늘 경주 중에서 1차적으로 가장 중고배당 가능성이 높은 경주입니다. 중고배당 승부처인데, 왜 그러냐? 배팅에 충마가 없어요.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거울이 적응했다는 요소도 많다. 그런데다가 출전마 대부분이 선행력의 우수한 마필, 선행력 우수마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선입전개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돼. 선입전개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 이 편성에서 안 되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개 이점마들이 유리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전개상 이변보다는 어느 마필이 가장 이 편성을 만나서 2점을 받을 수 있느냐 요걸 찾는 경주인데 의외로 중고배당이 가능한 토요제 9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경주. 자, 여기 9경주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토요제 10경주 요번 경주는 4번 동반자의 기적입니다. 동반자의 기적. 일단 편성 자체로 봤을 땐 요놈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동반자의 기적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가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승군전을 맞이했는데 1800m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순을 했는데 이번 편성에서도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뭐 5번 대합창도 있고 7번 한금지전도 있긴 합니다만 4번 동반자의 기적이 선행을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마필의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온 4번 동반자의 기적은 배팅권의 충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로 봐줄 수가 있는 경주인데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조금 어렵다고 보고 싶고 여기서 이제 5번 대합창입니다. 5번 대합창. 공백을 갖고 있죠. 공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이 될 수 있느냐 이건데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5번 대합창이 안 된다고는 보고 싶지 않고 전개 2점을 어떻게 살려주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뭐 그렇게 약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자, 여기 6번 레이징 팀. 일단 당일날 인기로 본다면 상당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고 종반 뚝신까지도 근간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안 된다고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다들 고만고만한 선행력과 종반 탄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선 6번 라이징 팀도 가능한데 직전 급상승에 따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얘도 주력이나 단통 이건 아닙니다. 받치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 그러니까 많이 읽어줘봐야 받치기지 아주 센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7번 한금지존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괜찮네요. 실질적으로 걸음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 자, 일단 요즘 잘 나가는 또 이상혁 교수인데 문제는 얘도 선행일변도라는 얘기야. 선행일변도인데 4번 동반자의 기적이 선행을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선행을 못 가면 선임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됐어. 데뷔 이후에. 그러니까 얘도 세게 보면 안 되는 거야. 7번 한금지전도 꼬꾸라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이 한도가 있는데 9번 맹산호랑이입니다. 맹산호랑이. 얘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공백에서도 완전히 탈피를 했고 금강연시 1800까지도 올라갔다 왔고 걸음의 신장세도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맹산호랑이가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경기는 4번 동반자의 궤적에 9번 맹산호랑이를 단톡으로 때리고 여기에 4번 넣고 6번, 7번 정도인데 7번은 좀 약하게 보고 그나마 4, 6 정도는 받칠 수 있는 경주니까 4, 9, 4, 6 요 두 방으로 끝내주시던지 당일 현장에서 7번 상태를 보고서 한번 한두를 더 가져가는 전략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토요제 10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하고 토요제 12경주예요. 이 두 개 경주만 남았는데 토요제 11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하이라이트급으로 붙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여기는 무조건 중고 배당이 가능하다. 충마가 없어. 충마가 없고 능력차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당일 인기를 누가 팔릴지 그거가 궁금할 정도예요. 그거 상관하지 마라. 배당판의 인기에 연연하지 마라. 절대 연연하지 마라. 이건 중고 배당이 터지니까 11경주에선 아예 끝장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토요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승부처인데 이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오버 퍼펙트 캐티, 14번 항우 파티, 4번 아라가야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런 마필들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도 숨어있는 보병권 세력이 분명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11경주와 12경주에서 오늘 토요경마의 끝장 승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완벽한 대승으로 마무리를 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 예상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이 예상 패러다임을 바꾸고 첫 번째 시행하는 토요경마인데 강타도 기대가 큽니다. 자, 그리고 현장 승부 시간도 대폭 줄인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멋지게 자, 페어 플레이를 해서 반칙 없이 우리 모두 대승으로 이끌어서 12월 첫 번째 첫 단추를 멋지게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